그림자 속의 왕 순조의 34년. 프롤로그 1800년 6월 28일 창덕궁. 정조가 죽던 날 밤 11살 이공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마마 주무셔야 합니다. 상궁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궁궐 전체가 떨고 있었다. 할아버지 정조 대왕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몇 시간. 궁녀들은 울음을 삼키며 복도를 뛰어다녔고 신하들은 급히 모여들었다. 이공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둠을 바라보았다. 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이 왕좌인지 감옥인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새벽 정조는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날 오후 이공은 조선의 23번째 왕이 되었다. 일부 인형의 즉위 1800년부터 1804년까지 보이지 않는 손. 전하, 옥새를 받으시옵소서. 인정전 옥좌에 앉은 순조의 손이 떨렸다. 옥새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아니, 그것을 받는 순간 느껴지는 수백 쌍의 시선이 더 무거웠다. 신등은 주상 전하께 만세를 외치나이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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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성이 울렸지만 순조는 알고 있었다. 저 목소리들 중 진심으로 자신을 왕으로 받들어는 이가 얼마나 될까? 즉위식이 끝나고 처음 마주한 사람은 대왕 대비 정순왕후였다. 할아버지 정조의 계모이자 이제 그의 후견인이었다. 이공아. 그녀는 순조를 이름으로 불렀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통제해야 할 아이로서. 예, 대왕 대비 마마. 내 할아버지는 많은 것을 바꾸려 하셨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단다. 왕이라 해도, 아니, 왕이기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 법이지. 11살 소년에게는 너무 어려운 말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뜻은 명확했다. 내 할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마라. 정순왕후는 즉시 움직였다. 정조가 등용했던 남인, 소론 학자들이 하나둘 궁에서 밀려났다. 채제공이 파직되었고 정약용은 유배되었다. 정조의 개혁은 그가 죽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완전히 뒤집혔다. 순조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교훈. 1802년 겨울 순조는 13살이 되었다.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는 아직도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전하, 오늘은 춘추를 공부하시겠습니다. 경연이 시작되었다. 스승들이 돌아가며 경전을 강의했다. 하지만 순조는 집중할 수 없었다. 경연장 밖에서 들리는 속삭임이 더 궁금했다. 김조순의 딸이 간택되었다던데. 안동 김씨가 또 한 번 세도를 잡는군. 대왕 대비께서 직접 정하셨다지 않나. 순조는 그제야 알았다. 자신의 왕비조차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김조순의 딸 김씨.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거대한 가문의 그림자였다. 혼례가 치러지던 날 밤 순조는 새 왕비에게 물었다. 중전께서는 이 혼인을 원하셨소? 김씨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전하, 저희 같은 사람에게 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안동 김씨의 딸로 태어났고 전하는 조선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날 밤 순조는 또 하나를 배웠다. 왕비조차 인형이라는 것을. 3. 대왕 대비의 죽음 그리고 착각. 1805년 정순왕후가 세상을 떠났다. 순조는 16이었다. 이제 친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 섭정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짜 왕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전하, 이제 전하께서 직접 나라를 다스리실 때입니다. 신하들이 말했다. 순조는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할아버지처럼 개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첫 조회에서 그는 깨달았다. 전하, 삼정의 문란함이 극에 달했사옵니다. 전하, 평안도의 반란 조짐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전하, 국고가 바닥났습니다. 문제는 산더미였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신하들은 모두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린 왕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더 큰 문제는 장인 김조순이었다. 전하, 소신이 미천한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김조순은 겸손했다. 하지만 그의 의견은 명령이었다. 다른 신하들은 모두 그의 눈치를 보았고 순조의 말보다 김조순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어느 날 밤 순조는 깨달았다. 섭정은 끝났지만 세도는 시작되었구나. 이부 그림자 정치 1805년부터 1815년까지 4. 천주교도의 목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다. 순조는 아직 어렸고 정순왕 후의 명령이었다. 사학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약종, 이승훈, 황사영 수많은 이들이 처형되었다.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순조는 그들을 동정했다. 1811년 어느 날 순조는 밀서를 한 통 받았다. 유배지에서 온 정약용의 편지였다. 직접 온 것은 아니고 아는 내관이 몰래 전해준 것이었다. 전하, 신은 죄인의 몸이오나 감히 한 말씀 올립니다. 백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탐과 놀이가 횡행하고 삼정이 문란합니다. 천주를 믿느냐 안 믿느냐보다 백성이 굶어 죽느냐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순조는 그 편지를 밤새 읽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정약용을 다시 부를 수도 그의 건의를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편지는 불태웠다. 하지만 마음속엔 남았다. 5. 홍경래 백성의 칼 1811년 12월 평안도에서 봉기가 일어났다. 서북 지방이 반란에 휩싸였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홍경래라는 자가 수천 명을 이끌고 관할을 습격했다. 가산, 정주, 곽산 도시들이 하나씩 함락되었다. 김조순이 나섰다. 전하, 즉시 토벌군을 보내야 합니다. 이번 반란은 단순한 밀란이 아니옵니다. 이는 왕조에 대한 도전입니다. 순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반란의 원인 평안도 사람들은 과거에 급제해도 고위직에 오를 수 없습니다. 세금은 다른 지방보다 무겁고 관리들의 착취는 더 심합니다. 홍경래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도 양반이 될 수 있다. 서울 양반들의 노예로 살 수는 없다. 순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틀렸는가? 아니다. 그들이 칼을 든 것은 내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정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전하, 역적을 동정해서는 안 됩니다. 4개월간의 전투 끝에 홍경래는 죽었다. 수천 명이 함께 죽었다. 조정은 승리를 자축했지만 순조는 술을 마셨다. 짐은 무엇을 지킨 것인가? 왕비 김씨가 조용히 다가왔다. 전하, 주상께서는 잘못이 없으십니다. 잘못이 없다고? 백성이 칼을 들었는데 왕에게 잘못이 없다고? 중전, 짐은 왕이요. 하지만 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소. 이것이 왕이란 말이오? 김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남편이 왕좌에 앉아있지만 진짜 권력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6. 사사로운 왕의 일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순조의 모습이 있다. 그는 글씨를 아주 잘 썼다. 정조의 피를 이어받았는지 붓을 잡으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특히 난초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 효명세자가 물었다. 아바마마, 어째서 난초만 그리십니까? 난초는 고고하지만 외롭단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으려 하지만 결국 흙에 뿌리를 내려야 사는 것이지. 그럼 아바마마는 난초 같으신가요?
순조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다. 나는 난초만도 못하구나. 난초는 자신이 필 곳을 스스로 정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으니. 순조는 또한 음악을 사랑했다. 특히 검은고 소리를 좋아했다. 밤마다 검은고를 타는 악공을 불러 연주를 들었다. 전하, 무슨 곡을 원하십니까? 슬픈 곡이 좋겠다. 기쁜 곡은 짐에게 어울리지 않는구나. 그는 술도 꽤 마셨다. 왕으로서는 드물게 혼자 술을 마시는 버릇이 있었다. 신하들은 눈치챘지만 말리지 못했다. 김조순이 한 번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하, 술은 몸을 상하게 합니다. 짐의 마음은 이미 상했소. 몸이야 더 상하면 어떠하오. 그날 이후 아무도 순조의 음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삼부 희망의 불시 1816년부터 1830년까지 7. 아들 효명세자 1809년 순조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름은 훗날의 효명세자였다. 순조는 아들을 유난히 아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아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영아, 내가 왕이 되거든 아버지보다는 나은 왕이 되어라. 아바마마,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바마마는 훌륭하신 왕이십니다. 훌륭한 왕이라. 하하, 내가 그리 생각해준다면 아비는 그것으로 족하다. 효명세자는 총명했다. 10살이 되기도 전에 경전을 줄줄 외웠고 시를 지으면 신하들이 감탄했다. 하지만 순조는 불안했다. 영리한 것과 권력을 쥐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1827년 순조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긴 것이다. 영아, 이제 내가 나라를 다스려 보아라. 예, 아바마마. 소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명세자는 과감했다. 아버지와 달리 그는 세도 가문에 맞섰다. 안동 김씨의 전횡이 지나치다. 인사를 공정하게 하라. 삼정을 개혁해야 한다. 백성이 무너지고 있다. 순조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두려웠다. 저렇게 하다가 할아버지처럼. 8. 아들의 죽음 1830년 5월 6일 효명세자가 갑자기 쓰러졌다. 세자 저하. 의원들이 달려왔지만 소용없었다. 22살의 청년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순조는 아들의 시신 앞에서 하루 종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영아. 사인은 알 수 없었다. 갑작스러운 병사라고만 기록되었다. 하지만 궁궐에는 소문이 돌았다. 세자께서 너무 과격하게 개혁을 밀어붙이셨어. 안동 김씨가 가만히 있을 리 없지. 독살이라는 말도 있던데. 순조는 그 소문들을 다 들었다. 하지만 조사할 수 없었다. 만약 정말로 독살이라면, 그렇다면 자신의 장인이, 자신의 외척이 아들을 죽였다는 뜻이 아닌가? 그는 진실을 알 용기가 없었다.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순조는 무너졌다. 술을 더 마셨고 정사에 대한 의욕을 잃었다. 전하, 조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짐은 피곤하다. 전하, 내버려 두게. 어차피 짐이 있으나 없으나 나라는 돌아가지 않는가. 그날부터 순조는 반쯤 은둔했다. 김조순이 다시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 사부 황혼의 왕 1831년부터 1834년까지 9. 손자 헌종. 효명세자가 죽고 그의 아들 환이 세손이 되었다. 훗날의 헌종이었다. 순조는 8살 손자를 보며 기시감을 느꼈다. 나와 똑같구나. 어린 나이에 왕위를 이어받게 될 운명. 외척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야 할 운명. 환아, 할아버지가 한 가지 말해주마. 예, 할아버지. 왕이란 자리는 생각보다 외롭단다.
내 곁에 수많은 신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 중 진심으로 너를 위하는 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8살 아이에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럼 할아버지는 외로우셨나요? 순조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렇단다. 아주 많이. 10. 마지막 봄. 1834년 봄 순조는 병이 깊어졌다. 의원들이 와서 진맥을 하고 약을 다렸지만 순조는 알고 있었다. 이번엔 일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을. 중전. 예, 전하. 그대는 행복했소? 김 씨는 눈물을 흘렸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하. 하지만 전하와 함께한 시간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요. 순조는 마지막으로 붓을 들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쓸 수 없었지만 그는 간신히 몇 자를 적었다. 짐은 왕이로 돼 왕답지 못했다. 짐은 아비로 돼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 짐은 임금이로 돼 백성을 구하지 못했다. 하늘이시여 다음 생에는 이 빚을 갚게 하소서. 1834년 11월 13일 순조는 4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에필로그 그림자의 유산. 순조가 죽은 후 8살 헌종이 즉위했다. 안동 김씨의 세도는 더욱 강화되었다. 순조가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헌종은 할아버지보다 더 무력했다. 그나마 순조는 친정을 회복이라도 했지만 헌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김씨 가문의 꼭두각시였다. 헌종 다음은 철종, 철종 다음은 고종. 세도 정치는 60년 동안 계속되었고 그 끝에는 조선의 몰락이 기다리고 있었다. 순조의 무덤 앞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 일릉 마이너스 순조대왕과 순원왕 후 김씨의 능. 인, 어질다는 뜻이다. 그는 정말로 어진 왕이었을까? 아니면 어질기만 하고 강하지 못한 왕이었을까? 역사는 그를 세도 정치를 막지 못한 약한 왕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그의 일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다. 그는 무능해서 약한 것이 아니라 무력해서 약했다. 그는 왕관을 쓰고 있었지만 그 왕관은 너무 무거워서 그를 짓눌렀다. 그는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 왕좌는 사실 감옥이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순조 때부터 조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는다. 순조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손 한 번 쓸 수 없었던 그 왕은 매일 밤 무슨 꿈을 꾸었을까? 역사적 노트. 이 소설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픽션입니다. 순조의 즉위, 세도 정치, 홍경래에 난 효명세자의 죽음은 모두 실제 역사입니다. 순조가 글씨와 음악을 좋아했다는 것, 술을 마셨다는 것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정약용과의 서신 교류는 확인되지 않지만 순조가 천주교도를 은밀히 동정했다는 정황은 있습니다. 효명세자의 독살설은 야사이며 공식 기록은 급병사입니다. 순조의 마지막 글은 픽션이지만 그의 심정을 담아 재구성한 것입니다. 순조는 34년간 재위했지만 진정한 왕으로 산 기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외로운 왕 중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끝. 왕이 살아있었지만 왕권은 죽어 있었다. 조선 후기 세도 정치 시대의 비극.